1장 남편 외도 의심 시작. 당신의 남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마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들어 말을 걸면 피했고 저녁 식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물어보면 피곤해서 그래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이 참 낯설었어요. 결혼 4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았는데 그날따라 숨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이미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낯선 기운의 이유를 알게 됐죠. 우리 딸 그리고 그녀의 친구 소연이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분홍색 머리끈이었어요. 리본이 달린 젊은 여자들이 쓸 법한 그런 머리끈이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이런 거 쓰지 않고 우리 딸 민지도 이미 38인데 이런 귀여운 머리끈을 쓸 나이가 아니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 앞에 머리끈을 내밀었어요. 당신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더니 금방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거? 민지 친구가 집에 들렀었나 봐. 당신 외출했을 때 말이야. 그때 떨어뜨린 거겠지.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말처럼 술술 나왔습니다. 민지 친구요? 누구요?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글쎄, 이름은 잘 모르겠어. 민지가 데려왔다가 금방 갔어. 이름도 모른다고요? 우리 집에 온 사람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머리끈이 당신 주머니에 있어요? 우리 집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면 제가 주었겠죠. 제가 따지자 남편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게 뭐 어쩌다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나 봐.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젊은 여자 머리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별일 아니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4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남편이 거짓말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이 빨라지고 손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을요. 지금 남편이 딱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가는 게 먼저였는데 말이죠. 화면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누구한테 온 문자길래 저렇게 웃을까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제가 물으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노인정 친구들. 오늘 모임 있대. 또 거짓말이었어요. 노인정 친구들한테 문자 받고 저렇게 웃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에이 귀찮아하며 투덜거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옷장을 뒤지며 뭘 입을까 고민하더군요.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어요. 노인정 가는데 무슨 향수를 뿌려요? 제가 물으니 남편은 요즘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홍색 머리끈, 이상한 미소, 거짓말, 향수.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그 머리끈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 거지? 그리고 왜 우리 남편 주머니에 있었던 걸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노인정 모임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을 리 없는데 말입니다. 늦었네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남편이 뿌리고 나간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70이 넘었는데.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더 세심하게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장지묘한 추적.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며칠을 지켜봤지만 확신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요일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민지가 집에 왔거든요. 엄마 아빠는? 민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또 나가셨어. 요즘 맨날 나가시더라. 제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는지 민지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민지와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 문득 그 머리끈이 생각났습니다. 민지야, 요즘 내 친구 중에 우리 집에 온 사람 있니?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친구요? 아니, 없는데요. 왜요? 내 아빠가 며칠 전에 내 친구가 왔었다고 하더라고. 혹시 기억나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 소연이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연이가 누군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엄마도 예전에 본 적 있잖아요. 한 달 전쯤 잠깐 들렀었어요. 한 달 전이라고요? 그럼 그 머리끈은 한 달이나 남편 주머니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날 무슨 일로 왔었니? 제가 다그치듯 묻자 민지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냥 근처에 일 있어서 들렀다가 차 한잔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급한 전화 받고 먼저 나가서 소연이가 아빠랑 좀 얘기하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지가 급하게 나간 사이 남편과 소연이가 단둘이 남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시작된 거였구나. 소연이가 그 후로도 우리 집에 왔었니? 아니요, 한 번뿐이에요. 왜요, 엄마?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에서 그 머리끈을 다시 꺼냈어요. 소연이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 일인데 왜 아직도 남편 주머니에 있었던 걸까요? 설마 그 후로도 계속 만났다는 건가요? 저는 소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소연이. 분명 민지 친구 중에 있었어요. 밝고 예쁜 아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년 전 민지 생일 때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인사하며 아저씨, 진짜 젊어 보이세요 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그 말에 기분 좋아하던 모습도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먹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적이 없었거든요. 밥을 먹다가 저는 불쑥 물었습니다. 여보, 소연이 기억해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소연이? 누구? 우리 민지 친구.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왔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 친구.
기억 안 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였습니다. 기억 안 나요? 민지가 급하게 나가고 소연이가 당신이랑 차 마셨다며요. 아, 그랬나? 워낙 오래돼서. 남편이 밥을 급하게 먹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 후로 소연이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 요즘 자주 외출하시잖아요. 혹시 소연이랑 만나는 건 아닌가 해서.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민지 친구를 만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를 내는 건 자기가 불리할 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소연이 머리끈이 당신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한 달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것도 빨래할 때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순자야,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해요? 처음엔 민지 친구가 떨어뜨린 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고 또 우연이라고 하고. 대체 뭐가 진짜예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났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아 식은 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남편을 따라가 봐야겠다고요. 다음에 남편이 외출하면 미행해서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해도요. 3장 결정적 목격 순간. 소연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떻게 만날지가 문제였습니다. 민지한테 소연이 연락처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딸 몰래 남편을 미행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만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도 노인정 가세요? 제가 물으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머리를 단정히 빗고 좋은 옷을 골라 입는 걸 보니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따라가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몇 분쯤 지나서 저도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편을 따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미행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을 때 저도 재빨리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는 노인정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시내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번화가 한복판에서 내렸고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려서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카페 거리를 지나 한 조용한 찻집 앞에 멈춰 서더니 안을 들여다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찻집 유리창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는 소연이가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고 남편도 제가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남편 곁으로 자리를 옮겨 앉더니 남편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는데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소연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소연이가 맞나? 우리 민지 친구 소연이가 72살. 우리 남편과 저렇게 웃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가 남편 얼굴에서 뭔가를 떼어내며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 음식 부스러기였을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고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면서도 소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게 보이자 저는 황급히 근처 가게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죠.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럼 연락할게라는 남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두 사람이 멀어진 후에야 저는 그 자리에서 겨우 움직일 수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찻집 앞을 지나쳐 집으로 향하는 동안 버스 안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와 남편, 딸의 친구와 남편, 35살 여자와 72살 남자라는 조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웃고 있었는지, 얼마나 가깝게 앉아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녀왔어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점심 먹고 얘기 좀 하다 왔지라는 거짓말이 태연하게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소연이한테 직접 만나서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뭐가 좋으냐고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민지에게 소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사장 딸에게 듣는 진실. 며칠 후 목요일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노인정 가세요? 제가 물으니 남편은 응,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라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나가던 사람이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차림새를 신경 쓰더군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5분쯤 지나서 저도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미행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탔고 저도 재빨리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노인정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고 남편은 번화가 한복판에서 내렸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남편은 카페 거리를 지나 한 조용한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찻집 유리창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는 소연이가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남편 곁으로 자리를 옮겨 앉더니 남편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소연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소연이가 맞나? 우리 민지 친구 소연이가 72살. 우리 남편과 저렇게 웃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찰칵. 소연이가 남편 팔을 잡고 있는 모습. 찰칵. 남편이 소연이 얼굴에서 뭔가를 떼어내며 웃는 모습. 제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사진을 찍었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근처 가게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봐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가 연락할게. 남편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까지 사진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소연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소연이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모습. 모든 게 증거였어요. 이제 남편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딸의 친구와 저렇게 웃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 프린트했어요. 총 5장. 가장 선명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소연이가 남편 팔을 잡고 있는 사진, 남편이 소연이를 쓰다듬는 사진. 프린트된 사진을 보니 더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사진들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요. 제가 물으니 점심 먹고 얘기 좀 하다 왔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지금 따져봤자 또 발뺌 말게 뻔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요? 이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민지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도 알아야 해요. 자기 친구가 아버지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지야, 내 친구 소연이가 내 아빠랑 사귀고 있어라고 말하면 민지가 믿을까요? 충격받지 않을까요? 저는 며칠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랍에서 사진들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남편과 소연이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봉투에 넣어 가방 속에 넣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곧 모든 걸 끝장낼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이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오장 가족 식탁의 폭탄. 사진을 확보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이 폭탄을 터뜨릴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왔고 민지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바로 그때다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민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거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날랐어요. 가방 속에는 2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지는 반찬을 먹으며 엄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첫 번째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지야, 요즘 소연이는 어때? 제가 불쑥 물으니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소연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소연이 남자친구 생겼대?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소연이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내잖아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외로워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지야. 제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는지 아니?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카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탁 하고 던졌습니다. 남편과 소연이가 찻집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주 만나더라고.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랑 소연이잖아요. 이게 무슨? 민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 아빠한테 물어봐. 소연이랑 뭐하고 다니는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순자야, 이건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민지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아빠가 소연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민지야, 이건 오해야. 그냥 오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나머지 카페 사진들을 꺼내 식탁 위에 쏟아부었어요. 소연이가 남편 팔을 잡고 있는 사진, 남편이 소연이 머리를 쓰다듬는 사진. 이것도 오해예요. 민지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소연이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무슨? 민지야, 아직 안 끝났어. 저는 가방에서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와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봐야 해. 모텔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어요.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2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민지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모텔이에요. 그래, 모텔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가 소연이랑 들어가는 거 내가 직접 봤어. 1시간 반 있다가 나오더라고. 저는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던졌습니다. 2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모텔까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72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재호 씨, 당신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제 손가락이 사진 속 소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민지가 어릴 때부터 알던 후배예요.
그 아이가 35살이에요. 당신보다 나이가 2배도 더 어린 애라고요. 민지가 모텔 사진을 집어들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차 마시는 거면 그나마 낫죠. 근데 모텔까지? 이건 완전히 바람 피운 거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진정해. 남편이 말하려 했지만 민지가 소리쳤어요. 진정이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소연이랑 모텔을 가셨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남편이 소연이 볼에 키스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봐, 민지야. 내 아빠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스하는지. 그 사진을 식탁에 던지자 남편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텔 가서 뭐 했어요? 그냥 얘기만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지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저 못 있겠어요. 너무 역겨워요. 민지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제가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기다려.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박재우 씨, 오늘 안에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모텔까지 갔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고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있잖아. 민지가 식탁 위에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소연이한테도 보여줘야 해요. 그 애도 대가를 치러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연이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굴에 똥칠 좀 해줘야지.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지는 제 곁에서 울다가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모텔 사진을 오래 쳐다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6장 공개된 망신. 그날 밤 이후 남편은 집에 있었지만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소연이 그 애도 혼내줘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은 짐을 싸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던 목요일 아침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남편이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이 대답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소연이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도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시간 돼? 엄마랑 같이 나갈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빠가 또 나갔어. 분명 소연이 만나러 간 거야. 이번엔 제대로 끝을 봐야겠어.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30분 후에 엄마 집 앞으로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30분 후 민지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사진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차에 탔습니다. 시내 센트럴 카페로 가자. 저번에 내 아빠가 소연이 만난 곳이야.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입구 쪽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소연이가 보였습니다. 지난번처럼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남편 팔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저 인간들 모텔까지 갔다 오고도 또 만나 하며 이를 갈았어요. 민지야 들어가자. 이번엔 제대로 망신 좀 줘야겠어. 제가 말하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향했어요. 제 가방 안에는 모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부들, 직장인들, 학생들까지 빼곡했어요. 저는 남편과 소연이가 앉은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민지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어머님. 소연이가 우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남편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자야, 민지야, 왜 여기? 왜 여기냐고요? 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당신들 무슨 짓 하는지 보러 왔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카페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더 커지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에게 집중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손가락으로 소연이를 가리켰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알던 후배예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뭐? 딸 후배를? 저 젊은 여자가. 사람들이 소연이를 쳐다봤어요. 소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다들 들으세요. 저 남자는 제 아빠고 72살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소연이고 35살이에요. 둘이 사귀고 있대요. 민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카페 안이 웅성거렸어요. 72살이 35살 여자를, 나이 차이가, 딸 후배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모텔 사진을 꺼냈어요.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텔이에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진을 쳐다봤어요. 저는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을 차례로 던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있다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오마이갓.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모텔을? 저 여자도 창피한 줄 모르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지가 소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고개 들어봐. 소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 들라고. 민지가 소리치자 소연이가 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이혼한 이유가 뭐였지? 민지가 물었어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남의 남편이랑 모텔을 가. 민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연이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자기도 당해봐서 알 텐데. 양심도 없나? 소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이 소연이 볼에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스하는지. 그 사진을 공중에 들어 올리자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봤어요.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부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딸도 있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보였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이런 인간들은 다 알려야 해요.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민지가 소연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민지가 소연이를 다시 앉혔습니다. 너 이 동네에서 계속 살 거지? 그럼 각오해. 다들 알 거야.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언니 제발. 이러지 마. 소연이가 울며 애원했지만 민지는 냉정했어요. 내가 이러지 말라고? 내가 우리 아빠랑 모텔 갈 땐 생각 안 했어. 민지가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 소연이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카페 안이 술렁거렸어요. 소연이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울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재호 씨 오늘 안에 집에서 나가요. 어디서 살든 뭐라든 나가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연이는 결국 울면서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민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들 많이 봤죠? 이런 인간들 조심하세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민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지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저는 민지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민지야. 진짜 끝났어. 7장 새로운 시작.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와서 짐을 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방에서 짐을 꺼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옷장 여닫는 소리.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야.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다시 올게. 오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 두드리지 마세요. 당신 자리는 이제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끝났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는 어디 갔는지 아니? 친구 집에 있대요. 제가 전화는 받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별 감흥 없이 대답했어요. 사실 남편이 어디서 뭘 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물으니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연락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아마 동네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카페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SNS에 사진을 올렸고 동네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대요. 72살 남자와 35살 여자의 모텔 데이트라는 제목으로요. 소연이는 그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자 씨 많이 힘드시죠? 걱정스런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정리됐어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니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남편은 버리는 게 맞아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기보다 응원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소연이를 비난했어요. 72살에 무슨 짓이래. 딸 후배를 어떻게 그래. 순자씨가 불쌍해.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가끔 민지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떠냐고 물어본다는데 민지는 아빠랑 얘기하기 싫어요라며 차갑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무슨 낯으로 전화해요.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물건들을 다 버리고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떼어냈습니다. 특히 결혼 사진은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6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자주 찾아왔어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문득 지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민지를 낳았을 때의 기쁨, 함께 여행 갔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과거일 뿐이에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68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누가 들으면 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딸 키우느라 바빴던 지난 세월과는 다르게요.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이 나이에 배신도 인생의 일부구나.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며칠 후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엄마 멋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멋있다니. 그저 제 자존심을 지켰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존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햇살을 받아요. 가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남편 없는 삶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이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68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